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의 대표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 대표원장 이정화입니다. 네, 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 원장님 혹시 평소에 구내염이 잘 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저 학생 때 많이 생겼었는데 요즘은 별로 안 생겼어요. 학생 때가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몇십 년 전.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웬만한 면역에는 끄떡 없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구내염을 달고 살거든요. 저희 옛날에 그 콘텐츠 찍은 적도 있잖아요, 원장님. 네. 아니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생겨요. 이 구내염 도대체 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혹시 그 하루에 수면 시간이 평균 몇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좀 많이 자서 한 5시간은 자는 것 같은데. 5시간이요? 저는 구내염이 안 생기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 드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좀 잠을 비교적 한 최소 7시간 이상 한 8시간 자는 것 같아요. 체력은 떨어지지만 잠을 많이 자고 있기 때문에 구내염이 덜 생길 거야. 덜 피곤하니까 뭔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내염은 원래 한번 생기면 한 2주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그 부위 하나는 사라지는데 정말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또 옆에 생기고 하면서 길게 가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구강청결에 신경을 써서 칫솔질도 더 자주 닦으시고 가그린 제제 이런 것도 좀 자주 사용하시고 이런 거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원장님. 제가 막 뭘 먹다가 입안을 씹어요. 이러면 구내염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바로 안 생겨요. 바로 생겨야 되는데 보통 있다가 한 3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쯤에 절정을 찍어요. 그렇죠. 그러고 한 2주로 갑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일단 구내염은 이제 균이 침투를 해서 생기는 일종의 질환인데,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났을 때 구내염이 생기는 분들은 그분이 정말 건강한데 상처 조금 났다고 해서 구내염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뭔가 면역이 떨어져 있고 피곤한 사람이 이제 상처가 나면은 우리 입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대표적으로 막 칸디다균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침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구내염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시간이 이제 한 2, 3일 걸리겠죠. 그래서 아마 팀장님이 2, 3일 후에는 뭔가가 나타나는 이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는 근데 면역력 되게 좋은데 건강 빼면 시체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혹시 양치 잘 안 하는 거 아니야? 더럽다는 얘기지 결국. 저 양치 하루에 3번 합니다. 3번 하던 30번을 하던 효율이 안 나오면 또 소용이 없어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닦으라는 얘기인데 더러운데 바이러스가 꼬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구강 위생을 좀 의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건강한데 이게 왜 생기냐. 근데 건강하지만 공격받을 포인트가 어찌됐든 생겼고 거기가 더러워. 그러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던 잠자는 바이러스를 깨우는 거죠.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밥 먹고 바로 안 닦고 닦는 텀이 좀 커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담배도 많이 피고 커피도 많이 마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럽다니까. 이제 구내염 치료를 도와주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금연도 있죠. 그러니까 담배도 좀 안 좋고요.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죠. 담배 피면 또. 뭐 많죠. 근데 약이 정말 많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 하나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특효약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때 이 약 꼭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가장 강조하는 건 일단 충분한 수면, 그리고 비타민과 같은 이제 종합 영양제 같은 거, 비타민 B, 비타민 C 이런 거 필요하고, 수분 섭취 자주, 또는 이제 가그린 뭐 이런 거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유튜브 한번 재미나게 찍었지만 대표적으로 알보칠 있죠. 알보칠이라고 해서 이제 강한 산성의 이런 바르는 약, 그 다음에 또 오라메디라고 해서 이제 바르는 연고, 그건 일종의 스테로이드 계통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연고 바르면 또 금방 씻겨 내려가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패치처럼 붙이는 거, 뭐 아프타치 뭐 이런 것도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죠. 뭐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근데 그 약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구내염이 빨리 나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구내염의 가장 근본은 내가 피곤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원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그 팀장님이 어금니를 자주 씹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내가 어금니를 씹어서 거기가 상처가 났고 바이러스가 공격받을 포인트를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그럼 그 어금니를 안 씹도록 하는 것이 이제 부정교합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나의 부정교합 상태가 저작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없게끔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본적 치료를 하자 이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뭐 치아끼리 막 씹혀가지고 뺨 이런 협점막이 막 씹힌다 그러면 부정교합 의심해봐야 돼.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씹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건 나이 들어서 그래요. 뺨살이 약간 늘어나서 그래요. 매일매일 씹히는 거 아니면 조금 신경 쓰지 마세요. 가슴 아프네요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또 하죠. 그런 것도 궁금해요.
구내염이 생겼어요. 근데 진짜 박사는 거예요. 구내염이 생겼는데도 밤을 새고 포금하고 장모니까 줄담배하고 막 양치도 바쁘다고 안 하고 너무 박살났어요. 그럼 이 구내염이 갑자기 뭐 더 심해서 뭐 궤양이 된다든지 막 이럴 확률도 있나요? 그럼요. 다발성 궤양. 게다가 구내염은 예를 들면 이쪽에 하나 생겼잖아요. 그럼 얘는 일단 2주 지나면 가라앉아. 근데 문제는 그 옆에 또 생겨. 또 옆에 생겨. 이런 식으로 옮겨간다거나 또는 점점 크기가 커지게 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컨디션 조절이 안 되면 말이죠. 근데 그런 다발성이 생기기 전에 입원할 것 같은데 그분 이미 전신 세약으로.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너무 아파 죽겠을 때 오는 게 치과잖아요. 치과에서 이거는 좀 안 아프게 못 잡아주나요? 휴식과 일단 뭐 이런 걸 권유를 하지만 그래도 빨리 낫길 원한다 그러면 이제 레이저 치료로 뭔가 재생에 대한 어떤 이펙트를 줄 수가 있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과용 레이저가 있거든요. 궤양이 생긴 부위에 레이저를 쏴주는 거죠. 시쳇말로 약간 지져주죠. 그러면 레이저가 이제 살균 소독을 해가지고 좀 나아져요. 근데 모든 케이스에 레이저를 권해드리진 않고 정말 너무 커, 너무 괴로워 뭐 이런 경우에는 빨리 좀 완화를 시키려면 레이저가 의외로 효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잠 많이 자고 뭐 시중에 약국에서 팔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사서 좀 하시는 것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좀 도움이 되죠. 뭐 아무튼 구내염 때문에 요즘 바쁜 현대인들 특히 수험생들 시험 때 되면 다 입병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피곤해서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잠 많이 자요 라고 하는데 사실 다 바빠 죽겠는데 잠도 뭐 말이 그렇지 의사가 환자에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늘 안타깝기는 해요.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의 몸은 늘 휴식을 원하고 또 영양 섭취를 원하기 때문에 그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아무튼 좀 쉬시고 영양제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좋다는 약도 좀 발라가면서 그 아픔의 고통을 한 2주 정도만 참으면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구내염이 자꾸 재발되는 거에 대해서 좀 웬만하면 내가 예방을 좀 해야겠다. 그게 내 건강관리에 매우 좋을 거야 라고 믿어주신다면 더 건강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내염을 잘 이겨내 봅시다. 오늘도 유튜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